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그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또 남는 시간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 추가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요. 2016년에 이거 매수하신 분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단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주식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거 팔아서 뭐 차 사고 싶다, 집 사고 싶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 이제 한 300%, 400% 수익 내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 혹은 이때 사신 분들은 뭐 10배 수익이 여기서 났죠. 2017년에. 그래서 10배 수익 내신 분들, 예. 그렇게 더 이제 팔아가지고 그때 괜히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겠죠. 음. 이 말은 뭐냐면, 예, 항상 어, 이 주식 차트를 볼 때는 내 계좌 중심이 아니라 시세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예,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세 중심으로. 예,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해야 된다. 물론 뭐 계속 보유만 하면서 수익을 취하지 않고 또 돈 번 걸로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즐기는 것도 좋은데 아직 인생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네, 괜찮아요. 이렇게 안 파셔도. 근데 이제 만약에 90세다. 예, 이런 분이 언제까지 계속 수익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현재 이제 나이가 그래도 뭐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죠. 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현재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평선이 극도로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22년에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쑥 들어오죠. 네. 저는 여기서 뭐 이게 약간 반등하면서 뭐 한 두 달, 뭐 연말까지 해서 12월 반등? 예. 이게 나와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음. 왜냐하면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갈 수도 있죠. 예,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무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목표가를 이미 한참 넘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 이 추세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보면은 한참 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지지 기반을 여기서 이렇게 지지 기반 잡고 이제 상승 나왔고 지지 기반 잡고 상승 나왔고 또 여기서 한번 지지 기반 잡고 상승 나오고 이렇게 가면은 뭐 문제 없어요. 예, 주식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속 상승이 가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근데 좀 욕심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계속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 조금 무리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예. 왜 더 상승하지 않았냐? 예. 근데 차트를 보시면 상승할 수 있겠죠. 예. 이 정도에서 뭐 한 번쯤 더 갈 수 있어요. 예. 여기서 한 번 더 가, 뭐 이 정도? 예. 자, 뭐 이 정도에서 여기 조정 좀 했고 한 번 갔고 조정 한 번 했고 한 번 갔고 자, 이제 좀 조정하고 있죠. 예. 근데 계속 간다는 것은 좀 무리예요. 예. 가도 문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봤겠지만 상승을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그만큼 하락도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키워놔도 너무 키워놨거든요. 그러면 하락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깨지게 되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추락이에요, 추락. 예. 근데 이게 돌파가 된다. 예. 그러면 엄청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7,400? 예. 왜냐면 여기 조정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뚫리면은 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미래에 가면 또 모르죠. 비트코인의 1등 자리를 이 암호화폐의 1등 자리를 비트코인이 이더리움한테 내주는 그런 상황도 올려면 올 수 있다. 예. 요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걸 돌파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의미가 좀 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차트의 월봉 차트인데,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평선이 거의 등 간격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장기 이평하고 단기 이평들하고 너무 또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그 보통 이제 뭐 경제 TV나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할 때 보면은, 또 미국의 유명한 또 전략가들이 미국 뭐 CNBC 방송이니 뭐 이런 데 나와서 이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분들은 자신의 주장에 이 집중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그냥 뭐 정말 편하게 비판을 한다면, 비판이라기보다도 편하게 본다면,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근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 혁명이 있었고, 또 전기차 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혁명자가 붙었을 때 뭐 우리가 대부분 다 느낄 수 있는데, 아, 앞으로 뭐 인터넷 세상이 되겠구나. 예. 스마트폰 세상이 되겠구나. 전기차 세상이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로봇 나오면은 뭐 이제 로봇 세상이 되겠구나. 로봇 혁명이 일어나겠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뭐냐면, AI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 혁명 때문에 전부 다 잘 풀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음. 근데 전부 다 좀 논리들이 뭐냐면, 자, AI 혁명은 아직 한참 남았다. 이건 버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다 좋다. 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은 좀 억지다 이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인텔 생각이 나는데, 자, 시장의 크기. 예. 자, 전 세계 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다 컴퓨터 있죠. 예. 그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60만 원, 7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이상 컴퓨터들을 막 수십억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집의 PC 시장,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시장 크기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물갈이가 되죠. PC라는 것은 예전 PC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뭐 3년, 5년 사이에 막 이 수십억 대의 PC들이 계속 물갈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PC 시장 혁명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뭐냐면 시장 규모가 크다. 예. 이거 하나로 다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그 전기차도 예전에 똑같은 논리였는데 뭐 지금 뭐 이제 몇 대가 다니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뭐 전기차로 바뀌면은 그게 뭐 몇 대고 막 이런 계산식 있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막 이게 얼마고 뭐 이렇게 막 계산을 막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규모가 크다고 예. 그게 다 전부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음. 음. 그리고 뭐랄까 무한대라는 것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이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 빅테크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기업들 테슬라라고 해도 그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흘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깐부치킨에서 그 회동하고 그거 보니까 미국에 2천만 장 정도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1억 장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그거 약간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장, 4천만 장, 뭐 1억 장까지 뭐 아직도 데이터 센터 현재 데이터 센터에 뭐 한 뭐 10배를 더 지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전기차도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테슬라에서 앞으로 공장 막 10개 지고 막 뭐 배터리도 뭐 반값 배터리 만들고 뭐 1,000만 대, 2천만 대 막 생산하고 판매하고 네. 근데 온데간데 그거 없어졌죠. 공장 그때 막 10개 만든다는 이야기 지금 누가 아무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베를린 공장도 그 옆에 뭐 몇 배를 확장하고 상하이 공장도 옆으로 뭐 몇 배 확장을 하고 뭐 그 옆에 주변 부지 다 이미 사놨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서 앞에 이제 1톤 트럭이 있었는데 창문을 좀 열었더니 매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말 전기차 시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매운 냄새 좀 안 맡고 운전 좀 하고 다니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 여담이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한계에 봉착했는데 뭐냐면 칩셋의 가격을 높이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 블랙웰 칩셋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또 이전에 이제 호퍼 칩셋 있죠. 예. 근데 이것을 분기당 매번 가격을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 그 다음 분기에는 뭐 9천만 원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좀 가격을 올려왔었는데, 그래서 분기 수익이 뭐 영업이익이 엄청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이제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이제 그냥 느낌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무한정 막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익스포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 차트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급등이 이어가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예.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기가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예.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다이버전스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막 거래량이 이렇게 막 붙잖아요. 예. 근데 더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쫙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는 돌파를 했을 때마저 거래량이 적죠. 자,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여기 돌파했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요. 밑에. 예. 근데 여기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석 달 연속 거래량이 증가를 하죠. 예. 왜냐하면 여기 돌파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점이 거진 다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현상은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세게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막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막 올라갈 때 보면은 예,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예. 그리고 이 돌파할 때는 거래가 붙지 않더니 여기서 거래량이 약간 붙죠. 예.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돌파될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막 거래량 많고 돌파하면서도 또 거래량 붙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상승을 해도 거래량이 안 늘질 않죠. 여기서 좀 막 늘었죠. 이제 고점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많죠. 예. 예.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는 세력이 벌리고 보면서 나한테 다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현상이거든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점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요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봉에서 보면은 급반등을 했잖아요. 급반등을 했을 때 왜 계속 못 갔을까요? 더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아니 왜 가다가 상승이 멈춰? 더 가도 되는데. 와 오늘 뭐 급반등이다. 뭐 이제 뭐 우려가 없어졌다 하면서 더 가도 되는데 가질 않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주가도 마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딱 올라오니까 올라가면서 거꾸로 거래량은 땅땅땅 이렇게 줄는단 말이죠. 어이 그렇게 기대 좋게 올라오더니 그 용감한 호기는 다 어디로 가고 왜 계속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사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나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올랐어.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때 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안 사던 사람들이 이거 돌파될 때는 가서 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다가 6억이 됐다가 7억 돌파하면서 8억, 9억, 10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5억에서 7억 갈 때는 비싸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더 못 올라가요.
근데 좀 쉬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여기는 별로 안 비싼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예. 희한해요 이게. 네, 근데 이 조정의 효과죠. 그래서 분봉 차트에서도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고점이 거의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니까 예. 기회는 없다다 하고 막 왕창 사죠 막. 예. 하지만 하방이 뚫려버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이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 저점 매수 기회다 하고 산 사람들이 이게 뚫려버리니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재밌어요. 예. 분봉 해석이 딱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막 기대 좋게 올라가요. 거래량은 다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꼭 감소할 필요가 없어요. 감소해야 된다라는 무슨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더 많아도 되거든요. 여기도 거래량 더 많아도 되고 이것도 거래량이 더 많아도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예. 상승만 했다면 거래량이 줄어요. 네. 희한하죠?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세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아, 고점이다. 그럼 고점이다 했으면 그 다음엔 떨어져야 돼요. 근데 고점인 줄 알았는데 고점이 뚫려버리네 하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 더 가는 거죠. 예, 쫙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늘어요. 네. 최고의 거래량은 보이고 그 다음에 떨어져요. 예, 이건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이제 산다. 꽉 거래량 늘면은 거기가 고점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월요일 날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거래량 이게 바닥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물량을 받아줍니다. 자, 감사합니다.